지금은 유동성의 축소 시기라고 아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유동성의 축소 시기라는 거는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 있어서 어디든 자산 시장이 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그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시장이고 그 얘기는 선별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한전채 뭐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한전이 지금 적자를 되게 많이 겪고 네. 있고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보증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이 사업 자체가 망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람들이 또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겠죠. 근데 부동산 PF 사업은 이 사업이 성공을 해서 얼마의 분양을 해서 어떤 이익을 준다라는 가정하에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장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시장으로 정해진 자금이 흘러 들어가니까 오히려 조금이라도 리스키한 시장으로는 자금이 덜 흘러 들어가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PF 시장에서는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PF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원인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과열이 되면서 땅 매입 자체도 굉장히 비싼 값에 매입을 하고 나중에 분양할 때도 지금 말하는 시장에서 말하는 가격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값에 나는 팔 수 있어. 이런 전제로 사업을 다 끌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고 최종적인 소비자, 부동산을 만들어내서 그 물건을 사줄 사람들, 가게가 지금 빚더미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높은 가격에 사준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안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시장이고 그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되게 안전한 쪽, 조금 불안한 쪽 이렇게 나눴을 때 불안한 쪽에 가까운 게 PF 시장이고 그래서 이제 PF 시장,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웬만한 사람들 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장조차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오고 그게 굉장히 뭐 이번에 한 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장들이 수많은 사업장들이 있는 150조 정도 되죠. PF 지금 규모가. 근데 그런 시장에 다 돈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시장에서 그 돈을 다 빌려주고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만큼의 유동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뭐 자명한 거죠. 어떤 PF 시장의 위기 상황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PF 시장이 무너지면 사실은 PF 시장이라는 게 돈을 이제 증권사나 뭐 건설사가 일단 지급 보증을 하고 이제 대주를 모아서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융기관과 건설사가 다 엮여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돈을 내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100억을 빌려줬는데 이 100억을 이 사업을 통해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으면 이걸 안 됐을 때 내가 갚을게라고 얘기한 게 건설사잖아요. 그럼 건설사가 갚아야 되겠죠. 근데 건설사가 못 갚는다고 하면 그런 금융기관에서는 받아낼 길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까지 위기까지 몰고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지금 자금을 투여해서 어떤 뭐 보증을 서주면 PF를 이제 자금을 지원해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험펀드도 투입해서 뭐 PF 사업장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정부가 사실은 체험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PF에 자금을 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둔촌주공에 처음 그렇게 한 거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정부도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금을 넣었는데 이제 나머지 들도 좀 넣어라. 뭐 이런 약간 이래서 터지지 않게 어쨌든 하나는 막았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좀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지금 어떤 시장이 그럼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미분양 물량도 쌓이고 있고 또 PF 같은 경우 뭐 서울뿐 아니라 뭐 전국이 지금 공사판일 정도로 많이 땅들을 매입해가지고 사업을 벌려놓고 있잖아요. 하반기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2분기 말 정도는 되면 좀 이제 상황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6월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2분기에 이제 그 신종자본증권 뭐 이런 어떤 콜옵션 이런 자금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돈을 못 구하는 상황이 오고 그럼 돈을 못 구하는 상황이 왔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정리를 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사실은 거품이 꺼지는 과정은 이런 어떤 손실을 보는 사람들, 누군가는 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나타나야지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경착륙을 막아보려고 지금 연착륙을 해보려고 시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규제 네. 완화를 통해서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제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방을 그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착륙을 막는 이유는 이 중간중간에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과 같이 이제 정책 자금을 풀어서 어쨌든 시장의 수요나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시장에서 그래도 유망한 지역에 뭐 분양을 한다. 그런데 그런 사업장들은 자구책을 마련해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지금은 뭐 예전에 평당 4천만 원 하던 게 뭐 3,500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건 내가 사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와서 시장에서 수요를 해주고 어떤 소화가 되면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만약에 경착륙이 되면 4천만 원 하던 게 주변이 다 2천만 원 하는데 이 원가적으로 내지는 이 사업 구조 자체가 3천은 받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아예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경착륙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약간 그 속도나 어떤 시간 너무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이런 걸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이걸 다 받아줄 수요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착륙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